굉장히 솔직담백한 그러게. 답변인데 이런 나가도 거 돼? 들어가도 되나? 나가도 됩니까? 네,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이야. 아. 이 타투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나? 타투요? 네.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더 많은데 레터링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그림 같은 경우는 겨우 레터링은 거의 어떤 의미입니까? 압도적이라는 압도적. I am at the end road. 이 길의 끝엔 내가 있다 라는 뜻의 그러니까 생각할 힘이 있으면은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그냥 페달 한 번 더 밟아라 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리스트 다운 타투를 했네. 멋있네. 이거는 이제 딱 말하면 많이 아는데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버텨라. 멋지네. 위에 타투하면서 오. 아마다 이제 새겨놓은 거 보면은 내가 그때 그 생각하고 탔지 하면서 다시 또 한국이 약하다는 게 외국 애들은 시합 탈 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다 써버려요. 그냥 네, 시합을 할 때 모든 선수들이 다 써버리는데 뭘 다 써? 그러니까 힘을 나의 모든 시합에 것을. 있는데 그러니까 역할이 정해져 있어도 그게 이제 중요할 때만 그 역할을 지키지 그 외에는 이제 선수들이 알아서 개인 플레이를 하고 되게 파이팅 있게 임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타는 사람만 타고 메달 따는 사람들만 앞에 넘어가고 잘 적당히 하는구나. 그냥 아무래도 트랙 경기랑 벨로드럼 경기랑 같이 타서 그런 거이긴 한데 이제 도로 선수들만 이제 도로에서 막 이제 주도하고 앞에 넘어가고 이제 막 그런 게임을 만들어 나오고 트랙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멘탈이 심하죠. 내 종목이 아닌데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까. 제가 말한 대로 2, 3번 주자 정도 그러니까 종합 순위권에서 이제 역할만 해주면 되지 개인 메달을 딸 정도의 그런 걸 해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애매모호하게 도로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트랙 경기에서 실적을 못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냥. 그래서 확실히 외국보다 수준이 약하다. 빡세지 않다는 게 그게 제가 달 타서 빡세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선수들이 6, 70명이 출전하면은 한 20명만 완전 이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싸우고 나머지 50명은 그 사람들 도와주는 각 팀의 에이스들을 도와주고 끝내는 정도. 도와주고 끝내버려요. 굉장히 솔직담백한 그러게. 답변인데 이런 나가도 거 돼? 들어가도 되나? 나가도 됩니까? 네,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이야. 오케이. 선수로서 출전하는 대회인데 자기 팀에 에이스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몰아주고 포기하고 그냥 저 사람이 메달 딸 거니까 저 사람이 할 거니까 하고 간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에 자기 팀 선수가 실력적으로 이제 어택을 해서 완전 벌어진 상태에서 갖다 대거나 잡고 막 이런 거는 이제 게임을 망치는 거니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게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건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너가 지금 형들을 도와줘야 네가 나중에 이제 컸을 때 애들이 널 도와줄 거다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언제 경험을 하고 선두에 간 경험을 하고 언제 메달을 따보고 나이를 먹었다고 실력이 올라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못 따던 메달을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잘 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어린 애들도 그렇고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좀 더 노력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아예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니까 그게 뭐 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팀 오더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면 작전이기도 하죠. 뭐 작전인데 이게 사이클 이제 한국 사이클 이제 미래나 발전을 생각하면은 또 좀 답답하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잘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제대로 경기를 못하니까 그게 좀 재미없을 것 같아. 네, 왜냐면은 나를 뭐 따라와주고 나도 더 지면서 그러니까, 경험도 하고 나도 더 맞아. 앞서 나가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항상 맞아. 놓쳐버리고 그러면 포기하니까 뭔가 나도 좀 재미없고. 대표적인 예가 경구 형이랑 저랑 가면은 이제 몇 개 팀에서는 팀이 단체로 저를 잡으러 와요. 저는 경구 형. 돼? 쪼각이 나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팩트니까. 네. 오케이. 경구 형이 재밌다. 경구 형이 더 심하긴 한데 그냥 무조건 가니까 무조건 메달을 따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된다 이거여서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근데 붙고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붙기만 하는 거야. 갖다 대기만 하는 거예요 뒤에.
근데 그거는 전략으로 붙어서 나중에 이렇게 스프린트로 이렇게 꼬리 네. 내려고 한다는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그 형이랑 스프린트 쳐도 그 형이 1등 할 거거든요. 아. 그럴 바에는 같이 가서 2, 3등이라도 하는 게 낫지. 그래야지 경험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어서 같이 간다며.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왜냐면은 1명, 2명, 3명 붙다 보면 뒤에 몇십 명이 다 아, 붙어있는. 그렇게 계속 붙는다고? 네. 그란폰도처럼? 아예 못 가게 예. 만드는 거예요. 혼자 못 가게. 혼자 못 가게? 그게 네. 어떤 의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대회를 보면은 붙더라도 중간에 또 어택 때리고 막 이러면서 산발적인 이런 게 펼쳐졌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이제 우리 용어로 말하면 뒤에서 피만 빨고 있다 그 얘기 아니야? 네. 피만 그러니까. 빨고 있다가 더 앞서 나가려고 하면 또 붙어서 계속 붙어만 간다? 네. 못 가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시속은 계속 떨어지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합 시속. 예를 들어서 이제 장경구 선수나 주대영 선수가 막 어택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도 같이 막 그런 걸 맛받아서 어택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실력이 서로 선의 경쟁을 통해서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만 졸졸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룹을 찢으려고 하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 그걸 안 찢고 계속 네. 뒤에서만 붙어 간다. 어떻게든 붙어만.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엄청 힘들어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덕 같은 거 넘어가면서. 그럼 거기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번 더 올려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만약에 언덕에서 쭉 끌어가지고 한 줄을 만들어놔요. 거의 넥스트까지 끌어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한 번만 더 때리면 한 번만 더 어택을 하면은 이제 조각이 날 것 같은데 자기네들도 힘드니까 안 가요. 그럼 이제 또 뒤에서 부르러 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제 하나의 팩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조금 힘 빼면서 좀 그러니까 라이딩 자체가 재미없어지겠네 경기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100km 넘어가서 100km 정도 타면은 타기만 해도 어느 정도 데미지가 쌓이잖아요. 결국 차지고. 그쯤 돼서 이제 경구 형 같은 사람이 어택을 하면은 그냥 눈 뜨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 물론 마지막에 이제 흐르거나 해가지고 뭐 성적이 좀 안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 이제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계속. 대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대회가 많이 없으니까 확실한 실적을 원하기 위해서 하긴 그러네. 얻기 위해서 이제 진짜 잘 타는 사람 견제를 하는 건데 너무 재미가 없게 시합을 해요. 시합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막 정신없었거든요. 진짜 서로 막 어떻게든 어택하고 앞으로 가려고 쪼각내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게 시합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여기서 근데 장경구 선수 팀도 장경구 선수 말고 다른 팀원들이 있잖아. 네. 근데 그 팀원들을 활용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경동도 근데 그거 별로 싫어요. 그러니까 어. 게임을 개인이 하는 걸 좋아하지 뭐 그러니까 걔도 메달을 따야 되고 걔도 자기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후배 애들이 해야 되는데 경구 형 때문에 이제 경구 형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합을 하는 거를 참여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경구 형. 왜냐면 그런 걸 당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싫은 거죠. 본인이 시키기가 애들을. 근데 또 이 사이클은 팀 그렇지, 팀 경기기도 팀 경기지 하잖아. 완전히. 근데 투르드 프랑스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뭐 캡을 1등 시키기 위해서 많이 끌어주고 막 이런 근데 그런 리드아웃이 아니어서 문제인 거죠. 그런 분위기랑 다르다.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혼자 가요. 그러면은 그때 돼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또.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벌어졌어요. 2분, 3분 이렇게 그러니까 1분, 2분 이렇게 메인이랑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럼 그 전에 이제 갖다 대고 견제를 하던 팀들이 있으면은 보통의 이제 유럽 시합이나 해외 시합 보면은 한 줄로 쫙 서가지고 그 다른 그런 같은 목적을 가진 팀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앞에서 끌어서 탑잖아요. 그렇지. 그걸 안 해요. 왜냐면 힘 빼기 싫어서. 왜냐면 2등, 3등이라도 해야 되니까. 보면은 예전에 뭐 트랙 팀도 그렇고 예전에 뭐 이네오스도 그렇고 뭐 다 한 번씩 이제 그 아스타나도 그렇고 한 번씩 틀어지면은 팀이 단체로 끌어서 하다 보면은 막 우르르 선두에 막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도 그래. 그런 거 많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걔네는 그렇게 해서 그게 되는 건데 한국은 애초에 그런 식으로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구형이 가버린다고 해서 계속 탔을 때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놔준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어차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붙어요. 한 4-5명이 붙으면은 1대 70으로 싸워도 안 되는데 1대 5로 싸워봤자 되겠냐. 그 멘탈이니까 안 가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가끔 나도 시합을 보면은 장경구 선수가 솔로 어택해서 독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 거의. 그래서 나도 그래서 왜 경구 선수가 그렇게 자꾸 혼자 자주 들어오지 그랬는데 다 그거구나. 워낙 잘 타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또 있겠지. 많이 있는데 너무 이제 경구 형이 1등을 해버리면은 2, 3등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살리는 거죠. 힘을 안 빼는 거지. 네, 힘을 안 쓰면. 진짜 제일 문제는 시합이 없는 것 같아. 시합이 너무 없어. 시합이 내가 볼 때. 많아야지 좀. 많으면 이제 다채로운 경기를 할 텐데 그러게. 너무 이제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하나하나가 다 선발전이고 하나 뭐 이번에도 창명이랑 강진이 선발전이었고 그거 끝난 다음에 내셔널 챔프는 내셔널 챔프에서 중요하고 또 전국체전은 이제 연봉이랑 실적에 반영되는 거니까 또 중요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것도 다 이해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애들은 언제 크냐 이거죠. 아래 애들은. 네. 요즘 도로 타는 선수들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어린 애들이 있으면 나이대가 어릴수록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뭐 트랙이야? 트랙? 네. 예전은 도로가 베이스고 기본 베이스에서 도로에 이제 조금 더 도로를 기본 베이스로 훈련을 하고 거기서 이제 트랙이랑 도로 이제 둘 다 시합을 해보고 좀 더 잘 타는 거에 집중을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나눈 다음에 이제 트랙에 좀 더 이제 관심 있고 자기가 더 타려고 하면은 아예 그냥 도로는 그냥 타는 거 그냥 훈련으로 타기만 하고 아예 그냥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려고 하지도 않고. 약간 그러면은 그 지금 전 세계의 약간 사이클링 트렌드랑은 약간 많이 좀 역행한다. 왜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데이 포가차나 이렇게 잘 타는 선수들이 도로 애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려지면서 지금 천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은. 그래서 타데이 포가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알아? 걔 도로에 몇 살이에요? 지금 22인가? 어리죠. 23인가밖에 안 됐는데 뚜루 작년에 옐로우, 땡땡이, 화이트 3개를 혼자 다 먹었어. 그리고 이제 그런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경쟁이 붙으면서 그러니까 수준이 옛날 우리 막 물론 이제 그 옛날 그 푸름 이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만들어줘야 우리나라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은 보면 왜 코블 경기도 있고 원데이 막 그런 막 약간 좀 센 경기도 있고 굉장히 막 여러 종류의 경기들이 있잖아 다양한.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없다 보니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내가 볼 때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게 많으면 또 팬도 많이 생길 수 아 그럼 그러면은 결국에는 진출 나가야 되겠네 외국으로. 외국? 대형이 외국으로 나가야 되지 생각이 않을까? 있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있어? 좀 바로는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어둔 상태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유럽 컨티넨탈 팀만 가도 좀 뭔가 대형이가 내가 볼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나쁘진 않죠. 근데 지금은 또 뭐 실적 쌓아놓은 것도 있고 그 전에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외국 갔다 와서 이제 제가 계속 실력을 유지한다는 한에서 갔다 오면은 아무래도 뭐 한 1년만 고생하면은 다시 원래 연봉도 받고 대우를 해주겠죠. 근데 갔다 왔을 때 이제 남는 게 없어서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실력만 오르지 남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다르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유럽 나가서 네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진짜 막말로 김연아 선수처럼 스타가 돼서 오히려 평생 벌돈을 한 번에 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한국에 진짜 피터가 난리 나는 거지. 원래 갤러비안도 한국계잖아. 엄마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사이클은 스타가 아직 없잖아. 완전히 슈퍼스타가 없으니까 한국은. 네가 만약에 딱 되면 완전 우리나라도 그 사이클 붐이 불 수가 있는 거지. 그거 보고 이제 또 너를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후배 선수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더 도전을 하겠지. 그래,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아. BTS처럼. 외국으로 나가야. 누가 그걸 하나 물꼬를 터줘야 된다니까. 맞아, 김연아처럼. 맞아. 우리 주대영이 좀 어떻게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거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지. 어렸을 때는 나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더 많이 알수록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알수록
대영이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아씨 내가 재벌되면은 이런 애 하나 동국장 안 하고 스폰해가지고 이야. 딱 해주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못해도 딱 3년이 필요해요. 첫 실적을 낼 때까지. 네, 제가 말하는 3년도 꾸준히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서 적응하고 계속 성장했을 때. 계획대로 됐을 때.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그 피규어 블로그 많이 보는데 그 블로그 보다 보면은 몇 년에 한 번 이제 스테이지 우승도 몇 년에 한 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어렸을 때부터 10년, 20년 동안 월드 투어에서 뛴 얘들도 몇 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이렇게 스테이지 우승을 겨우 하는데, 물론 종합순위권에 들거나 아니면은 스테이지 뭐 3등, 2등 막 이런 거는 있는데 스테이지 우승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맞아. 이제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해왔던 것도 많이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당장에 뭐 1년 아니면 대회 나가자마자 실적을 내라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 힘들지. 진짜 말이 안 돼요. 적응을 해야지.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주대영 같은 스타일의 선수는 외국에 나가서 물론 적응할 시간은 필요하지만 걔네들하고 같이 막 타서 할 때 얘가 주눅들 것 같진 않은 거야. 그 와중에서도 막 어떻게 때리고 막 신나게 하고 막 또 걔네들한테 앉으려고 막 하려고 그러고, 원래 얘 스타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금방금방 실력이 오르거든. 진짜 재밌어서 하니까. 이제 저는 대영이 하면 떠오르는 그 어떤 장면이 대영이가 있었던 장면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서울시청 뭐 이거 일을 하면서 갔을 때 정태용 감독 그래. 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정태용 감독 이야기할 때 그때 대영이를 빗대어서 그때 감독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대영이가 동호인으로 어쨌든 시작을 해서 재밌어서 이제 사이클 선수가 된 거잖아요. 대영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동호인으로 와서 하는 게 더 좋다. 재밌어서 자기가 훈련을 더 한다. 오늘 훈련했는데 내일 또 혼자 자전거 타러 간다. 이러면서 그런 선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 선수들은 그냥 일처럼 이렇게 하니까 실력이 안 오른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 하면서 맞아. 떠오릅니다. 항상.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게 또 안 타는 게 아니라 일적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중간에 이제 좀 한 20살 중반쯤 됐었을 때 많이 이제 좀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한 달 동안 자전거 안 탄 적도 있어요. 아예 그냥 일부러 타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겨울에 춥기도 하고 노는 게 더 좋긴 하니까요. 일단 노는 게 좋아서 안 탄 적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를 다시 탔을 때 이제 돌아오는 이제 반동이 너무 크니까, 타격이 너무 크니까 나누는 게 제일 편해요. 일할 때는 일하는 기준을 생각을 잡고 타고, 오늘처럼 취미로 탈 때는 아예 그냥 취미. 어제도 그렇고 아무리 제가 200km를 타든 250km 막 이렇게 타도 취미는 취미고 일은 일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올라오면서도 느낀 게 대영이가 달라진 게 느낀 게 원래는 어제 240km 탔어도 오늘 댄싱 쳤을 거거든. 막 그러니까 세게 했을 텐데 오늘은 진짜 다리 풀면서만 이렇게 오더라고요. 샤방에. 왜요? 대영이 많이. 아니 너 기억나? 너 얘 고등학교 때도 2학년 때인가 또 그때 한번 다시 동호인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너 우리 집 앞에서 너랑 나랑 상담했잖아. 그때도 약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도 한번 타다가 약간 뭔가 회의가 들었는지 이제 자전거 다시 동호인으로 가서 그냥 하고 싶다고. 그때도 뭔가 그랬는지 약간 나랑 그때 우리 집 앞에서 몇 시간 상담했거든.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얼마 전까지 들었던 생각이, 주위에서 너무 자전거를 재미없게 타니까 타기가 싫은 거예요. 선수들이? 네. 너무 힘들어만 하고 너무 일적으로만 자전거를 대하니까 이제 그 분위기에 동화가 되는 거죠. 저도 어쩔 수 없이.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해야지. 저는 이제 좀 이거는 좀 멘탈적인 부분인데, 저는 아무리 이제 막 120, 150을 타고 와서 타고 싶은 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카페를 자전거 타고 가고 싶으면은 그냥 타고 와서도 그냥 자전거 타고 가는데, 이제 주위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타고 빨리 내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이니까 빨리 퇴근을 하고 싶은 거죠. 팀에 들어갔을 땐 가족보다 더 오래 붙어있는 사이니까 실제로 친하기도 하고 한데, 근데 그런
생각의 차이가 나니까 이제 어울리다 보면은 저도 약간 동화가 되기도 하고. 처음에는 자전거 좋아서 타지 않았을까? 근데 왜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약간 그 계속 내려온 그런 어떤 관습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재밌어서 타는 거지 좋아서 타는 건 아니에요. 시작을 뭐가 다른 거지? 잠깐만. 똑같아요. 배드민턴도 축구도 농구도 그냥 다 싹 다 재밌어서 시작은 해보잖아요. 아, 그렇지. 이게 재미지 네. 좋아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